제가 어제 좀 살 빠졌다는 그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김은미 씨가요? 제가 이 옷을 입으니까 별로 살 빠진 것처럼 안 보이는데 어제 뭐였지? 내가 카디건을 입었나? 아, 가디건. 네. 맞아요. 카디건을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살 빠져 보인다고 그래서 네. 내가 살 빠지려고 노력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이거 빠질라카노 열심히 먹은 거. 이거 물 대신에 이걸 먹었어요 사실은. 오. 예. 요거 커피인데 이게 커피 맛인가요? 네. 커피예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빠질라카노. 빠질라카노. 아, 요거 말이죠. 이거 2리터 생수에다가 요거 한 3포 정도 넣고 막 흔들고 먹어봐요. 그러면 뭐 진짜 이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살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지 몸이 또 가벼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인 거죠? 커피 맛이 나는?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커피는 못 먹겠고 이제 이거 빠질라카노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피네. 요즘 김엄마가 반쪽이 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결을 형님, 공개합니다. 읽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다 읽어 대본대로. 형이 읽어도 아니잖아 그거는. 네, 그거 멈춰야지. 어제 저 청취자들의 반응이 올라왔어요. 자, 일단 이게 커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커피 대용으로 이걸 먹습니다. 네. 아, 전혀 뭐 그 대안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이게 또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예, 인체 건강 증진 또는 보건 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그런 식품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제품입니다. 네, 자 어떤 기능 성분이 있느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오. 네,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담았습니다. 게다가 건강 기능 식품이지만 맛은 커피입니다. 빠질라카노의 부원료로 로즈버드 스트롱 커피와 아라비카 커피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빠질라카노야. 커피 맞네 한마디로. 커피 네. 마셔요. 예. 그러니까 먹어서 뭐 물론 커피 마시고 살쪘다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냥 마셔서 빠진다는 또 통설조차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럼요. 예. 빠질라카노 드시면은 커피처럼 매일 가볍게 한 잔. 저는 거의 하루 10잔 마십니다. 예. 매일 한 잔씩만 가볍게 드시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력 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비타민 B군도 공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비타민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뷰티 관련 유명 국내 업체인 에버비키니 회사 이름이 에버비키니예요. 늘 비키니. 예. 비키니 판매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에버비키니에 예. 그러니까 늘 비키니를 입어도 전혀 뭐 신경 쓰이거나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의미겠죠. 회사 이름 멋지네요. 예. 에버비키니의 빠질라카노는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굶지 않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밥과 빵, 면 이런 거 좋아하는 빵 순이들, 밥 순이들, 아, 제가 그래요. 면 예. 순이들 이런 탄수화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 네. 그리고 맛있고 간편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1일 2회, 1회 1포 식후 후에 이렇게 커피처럼 즐기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이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루에 10포 이상 먹습니다. 정말. 그 맛이 뒤떨어지지 않는 일반 커피에 뒤떨어지지 네.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나는 먹어봐. 이 습관이 돼봐.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는 딴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빠질라카노 28봉 한 상자 가격은 3만 원 좀 비싸긴 해요. 예. 하지만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판매가는 3만 원이 아니라 8,900원. 아니 잠깐만. 우와. 거의 야, 3배가.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이런 가격이 자,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하시면 17,500원. 조금 더 저렴합니다. 세상에 2개를 샀는데 거의 뭐 절반 가격이에요. 한 박스 절반 가격이에요. 한 포에 대략 300원 꼴.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빠질라카노로 편하고 저렴하게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여성으로서 하루에 300원 투자해서 그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면 저는 그거 투자할 만한 무조건 가치가 있죠. 이거랑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건 뭐가 아니 아시는구나. 진짜 세트. 이게 너무 맛있는데 제가 이걸 시켜 먹다 보니까 네. 사실 목도 막히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게 아. 탄수화물 네. 아우 이게 덩어리인 거예요. 아. 이런 게 꼭 필요했어요 저는. 네. 오늘 나오니까 희용이 씨. 됐네. 이 멘트 하나로 고정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하나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와, 예. 이건 세트다. 이거 네. 같이 구매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좋습니다. 오란다엔 빠질라카노. 네. 아. 와. 광고 변호사님. 나가시네요. 예. 저와 함께 천국 가시죠. 천국까지 같이 가시는 걸로. 예. 자, 이거 이제 그냥 이렇게 뜯어도 뜯깁니다. 예. 요거 좀 넣어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아요. 이게 특히 여성분이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뭐 남성분들도 요즘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이게 한 잔씩 먹으면 살이 자연적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예. 이건 저라면 이거 좀 무조건 사 먹겠어요. 네, 예. 저도요.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네. 1+1로 구매하면 지금 행사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내일 아마 주문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커피 아니, 무슨 그냥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아니 이걸 먹기 위해서 먹는 네.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막 살찔까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 더 많이 먹는데 현상 유지. 유지. 예. 그렇죠.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물에 잘 타져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타려면은 따뜻한 물에 먼저 맞아요. 좀 녹이고 그 뭐 얼음을 넣든지 물을 넣든지 그러는데 그쵸, 그쵸. 이거 그냥 맹물에다가 이거 넣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이 네. 그러니까요. 잘 녹습니다. 또 이제 날씨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냥 시원한 물 담으셔가지고 그냥 바로 타서 드시면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맞아요. 예, 그게 네. 다이어트도 되는 거고. 예. 예,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세상에. 듭니다. 이게 되게 잘 풀어져요. 찬물인데도 바로 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한번 주제 한번 짧게 해볼까요? 해볼까요? 예, 네. 그 일단 정경심 7, 8차 공판이랑 그 윤석열 장모 기소 두 개 윤석열 준비해 장모로 있는데 가시죠. 장모 기소 가시죠. 윤석열 예. 장모로 할까요? 가야지. 예. 검찰 얘기 마무리하시죠. 네. 예.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7일에 그 윤석열 총장 장모의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 공소시효를 4일 남겨두고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건은 장모인 최 씨 그리고 동업자인 안 씨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도촌동 땅을 신탁사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장고 증명서 총 4장을 위조했고 그 금액이 350억 원에 이르는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장고 증명서는 그냥 위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장고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변제기를 연장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그럼 거다라고 말씀을. 사기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죄가 형성이 되겠죠. 만약에 그걸 행사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했다면요. 근데 이제 검찰은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장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모 그리고 안 씨, 김 씨, 그러니까 공모해서 위조를 했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기소가 됐어요. 김 씨는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이죠. 그리고 행사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장고증명서인 4월 1일자 장고증명서는 장모와 안 씨가 공모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게 캠코 직원한테 자금력을 증명하고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사를 했대요. 저는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뭐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금력을 증명하고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따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냥 행사죄, 위조 사무소 행사죄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 덩어리로 또 기소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장모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고 증명서인 6월 24일자 장고 증명서는 안 씨가 돈을 빌리면서 동업자 안 씨가 돈을 빌리면서 단독으로 사용을 했고 장모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안 씨만 위조 사무소 행사 사기죄로 기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장고 증명서는 사용처가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에서 행사죄가 빠졌고요. 네. 추가로 장모와 안 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안 씨 사위 이름으로 땅을 산 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의 경우는 조사 없이 각하가 그 됐어요. 윤석열 부인. 네, 윤석열 부인, 윤석열 총장 부인이죠. 그래서 조사 결과, 그러니까 안 씨나 뭐 장모나 김 씨를 조사해 본 결과 김건희에 대해 사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모녀가 공모해서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죠. 이게 일단 사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정경심 기소와 너무 대조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정경심과 조국 수사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검찰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된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제가 두세 가지 쟁점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김건희 씨를 조사 없이 각하한 부분에 대해서 장고 증명서를 실제로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 씨의 회사 감사라고 하죠.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회사 감사라는 것만으로 범죄가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혹 제기만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경심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확인을 해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 이제 조국 정경심 수사 관련해서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그 고발장에는 혐의 사실과 고발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는 대부분 보도된 언론 기사이다라고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언론 보도만 가지고
그런 고발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60곳, 70곳을 압수수색을 한 아주 것이에요. 탈탈 털었죠. 온 탈탈 가족은. 털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이 일단 그 순간 검찰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한 가족을 전국적으로 마녀 사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수사의 잣대를 김건희 씨한테 적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거는 아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상상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왜 작년에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외치고 지난해 국회에서 검찰 개혁법안이 통과됐는지 검찰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장고증명서 두 번째 장고증명서 행사는 안 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수사가 저는 미흡하다고 이게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단독 범행으로 봤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장모와 무관한 사람. 무관하다. 그러니까 그 동업자가 그 장모 명의의 장고증명서를 가지고 네. 제3자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모는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장고증명서를 그렇게 했는데 명의자가 명의자가 아닌데도 장모인데,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니까 만약에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장고증명서가 그 돈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 명의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장모에게 확인도 안 해보고 안 씨에게 그런 큰 돈을 빌려줬을지 제가 어떤 판결문을 봤는데 그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걸 봤어요. 그 이 장모 관련된 판결문이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장고증명서를 보고 장모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 그 내용을 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장고증명서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장고증명서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소 행사죄가 공소사실에서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정경심 조국 교수의 경우와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네. 딸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인턴 스펙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만약에 이 잣대를 장모에게 적용했다면 과연 이 두 장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도 검찰이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머리에서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압수수색하고 뭐 캠코 압수수색하고 뭐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딸의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압수를 하고 뭐 동생이랑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았던 문자를 압수수색해서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고 또 정 교수가 수첩에 써놨던 꿈에 대한 일기, 물고기 두 마리가 살아났다는 그런 것까지 증거로 제출할 정도였는데 과연 검찰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두 장의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조사하는데 그 수사력을 기울였다면 과연 이게 확인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안 하겠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어떻게 윤석열의 그걸. 그 저기 패밀리를 건드리나 말이 안 되죠. 그 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불가능한 그거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이 친정부였으면 이건 미래통합당부터 문제 삼았을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면서 막 다그쳤을 거야. 그렇겠죠. 자기들 예. 편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지. 자기 이익에 맞춰서 그 생각하니까. 민주당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뭐 이거 화력을 지금 쏟지 않고 있어요. 괜히 또 조국 프레임에 휘말릴까 봐 발 네. 빼고.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네. 제대로 된 수사의 시작을 지금 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소를 한 문고리를 거면, 잡았다고 정도 표현할게요. 근데 이 문을 열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있으면 문을 열 수가 없죠, 사실은 검찰에서는. 문직인데 그분이. 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에 네.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니까 바로 사퇴를 했어요. 그때 뭐 손해자 사건으로 네. 몰아가가지고 네. 사퇴시켰죠. 예예. 근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수사는 적극적으로 더 됐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태는 이제 혼외자 때문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내부적인 다른 이제 문제가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 수사를 사퇴를 하자마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총장으로 있는 한 지금 뭐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소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아서 기소할 수 없음. 네. 뭐 이런 발표는 발표가 아닌 거죠. 뭐 앞으로도 뭐 이게 뭐 뚜렷하게 나올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거죠. 지금 예.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각 제출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보면은 지금 이제 검찰이 발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소장을 작성을 하려면 최소한 검찰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내 얘기를 들어주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 최 씨가 위증을 했다. 네. 이런 부분도
너무나 우리가 지금 녹취 파일이 공개가 돼갖고 이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 허위죠? 네 하고 이제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냥 간과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그 자리에 계시면 쉽지 않겠다. 물러나야지. 물러나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계속 수사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물러나든지 물러나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든가 법무부 뭐 이런 장관한테 식입니까? 가서 특검을 요청하든지 예, 특검을 그래야 합니다. 요청하든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포렌식하고 뭐 다 오픈하시든지 네. 뭐 네. 똑같이 하시든지 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 시기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사건은 원래 2019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의정부지검에 배당이 되었던 것인데 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다루고 나니까 그제서야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말을 하기를 당사자가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이라 수사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조국 정경심의 경우는 뭔가 고발 이유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고발장을 가지고 빛의 속도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인데 그때는 왜 제3자가 고발한 것이어서 수사에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올해가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네. 저도 사실 되게 굉장히 그 검찰이 이제 전격적인 개혁을 앞두고 개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작년과 올해 정경심 조국 사건과 이번 윤석열 장모 기소 사건을 보면서 네. 검찰이 어떤 식으로 차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네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이제 심각한 일이다. 그러니까 라고 지금 윤석열 씨 그런 얘기하더라고. 내가 누구 만났는데 검찰을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의 실력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의 비리가 드러난 게 아니라 윤석열의 실력 없음만 드러났다. 그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사를 정교하게 해야 되거든요. 인권 수사를 하라는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수사란 얘기야. 그럼요. 그것도 검찰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구잡이로 수사하면 개망신을 당할 게 뻔하거든. 세상에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악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 아니야 조국 전 맞아요. 장관을.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관정을 파요. 네. 여기 아무래도 뭔가 나올 것 같다. 없어. 유전 파듯이. 그럼 바로 또 옆에 또 파.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주 벌집이 쑤셔지더니 집안 자체가 무너져. 네. 예, 이게 바로 윤석열식 또 한동훈식 수사의 네. 그 아주 전형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조국 수사로 결국에는 자기 주변의 언론인들 빠들 아닙니까 빠들 예? 윤빠들 예? 윤빠들의 실체는 확인됐지만 아무것도 밝혀낸 것도 없고 윤석열은 뭐 이제 이 검찰총장과 함께 이제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역사상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경심 그 교수 재판은 언제 시작합니까? 이게 시작했지. 아니, 네, 재판의 시작하고 결과는 있고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예, 이제 예. 증인 신문이 다 끝나야 이제 네네. 재판부가 기록을 보고 판결이 날 텐데 이제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충 한 5월, 6월 됩니까? 5월, 6월에 그러니까 일단은 더갈 것 같아요. 지난해 더 더 갈 갈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7차 공판이 있었고 어제 8차 공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공판이 계속 열리면서 총선 이후까지 증인 신문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예. 그 이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그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수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잘못한 것만큼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해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은 네 정말 그런 건 없이 그 저는 뭐 방송에서도 그때 우리 네.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소신 있는 분 아닙니까? 소신 네. 있게 수사하시고 여태까지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 때도 저 한번 지방 내려갔다 오시고 네. 뭐 소신 있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도 소신 있게 하세요. 예, 하셔야죠 당연히. 장모님 별 영향 안 줄 겁니다. 이미 안 하셨어요. 근데 예? 이미 안 하신 게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아니, 그러니까 나온 거.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항상 그 윤석열을 얘기할 때 포섭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것도. 실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아니, 그게 보면은 아니라- 안 돼.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채널A 기자 포섭하듯이 포섭하는 거야. 네. 아 지장 안 가니까 수사하시라고. 이거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 내가 예.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윤석열을 비롯해서 윤석열의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력이란 게 다 드러났어요. 이제 드러났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날아가면 어디로 날아간지도 모르고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는.
네, 그냥 먼지가 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결과를 지켜봐야죠. 이번 예, 총선이 진짜. 매우 예. 중요한 게 네. 검찰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 네, 맞아요. 진짜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좀 중요한 힘을 실을 만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후보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선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자 네. 말자. 네. 말자는 필요 없다. 쪽이 힘을 얻거나 어설프게 좀 의석이 많다 그러면은 이것도 윤석열 세상 옵니다. 이런 기회주의 검사들의 세상이 와요. 제가 어느 당을 찍으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예.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네. 근데 예. 진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검찰은 정말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놔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수지현 변호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처음 보네요. 저는 왜냐면은 전 예.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사실 엊그제 그 장모 기소를 보면서 아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네. 생각이 더 들어서 이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검찰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완전히 한 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거를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아니 거고 생각을 해봐. 내 가족은 보호하고 남의 남의 가족은 가족은- 짓밟아. 그것도 라이벌인 사람을 짓밟아. 그건 야지 무슨 네, 검찰총장입니까? 그거는 진짜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거긴 하죠. 네. 예. 예. 그쪽은 또 장인이 기소가 됐죠. 여기는 국민 장인어른이 탄생하셨고. 그렇죠. 어이 차마 씨가 땀을 닦으시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하여 선거가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보름. 남았대요. 예. 보름 후에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아.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몫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안 해도 되는 세상으로 가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세상을 국민 선택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뭐 예. 그건 그대로 또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검찰 개혁 안 해도 되는 그런 이 편한 세상인 건지 예, 우리가 한번 편한 세상. 갑자기.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요. 뭐야 저요 갑자기.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유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드려야죠. 오늘 또 네. 처음 나오셨는데 네. 오늘 어떠죠? 1000명이 넘었어요? 11,000명 넘은 것 아, 같은데. 그런가요? 오늘 신진 우와. 이펙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 그럴 리가요. 초반에 지금 너무 우리 핫한 거를 다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뭔가 제가 나올 때 빵 하나 터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분 저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하나 잡아오세요. 네. 터질만한 거. 예. 성대모사 연습해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윤석열 장모 성대모사. 아 그럴까요? 목소리가 안 나. 아 그분 목소리 아세요? 내가 예전에 그 통일부 대변인 성대모사를 했는데 네. 정말 똑같았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똑같아. 녹음해서 다시 들어봐도 야 이건 진짜 그거 판박이다. 근데 해서 했는데 네.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야. 당연하죠. 알고 봤더니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를 몰라. 몰라 아무도. 예. 맞아요. 그럼 내가 하면은 그 목소리가 그렇지.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저도 성대모사 옛날에 그런 거 했었어요. 나가 죽어 이 자식아!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예, 이거 예. 몰라요. 어차피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예. 성대모사하고. 자 오늘 또 서병훈 후보님 아버지께 들었던 네. 욕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강력한. 남는 자주 하시는 욕 저희 아버지가 욕을 하지 않으십니다. 안 하세요? 네. 이런 못난 놈.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네. 예전에 들어봤던 진짜 심한 저희 돼지야 이런 거. 아 그래요. 진짜요?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아. 돼지야? 왜 뜨끔하세요? 왜 뜨끔해요? 예? 갑자기 왜 뜨끔하세요? 근데 방송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그 어릴 때 그 삼남매가 너무 먹을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아, 그렇지. 크리스마스 때 너네들 그렇게 피자 먹을지 치킨 먹을지 싸울 거면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순댓국집 간다. 그날 진짜 어린 나이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의 뭐 솔로몬인데요. 예, 순댓국집을 솔로몬이시네. 간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웠어요. 아 진짜 딱 순대국집 정해. 갔어요.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순대국집 갔어요 진짜? 네, 진짜로 어린 그 초등학생 애기들 막 저는 초등학교 2, 3학년인가 막 이랬는데 네. 아빠가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가서 막 이제 파티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순댓국집 가가지고 순댓국을 먹었어요. 현명하시네요. 예. 현명하셨죠. 그 다시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주를 시켰다는 소문인데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예예.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떻게 보니까 좀 오늘도 유쾌한 시간. 오늘 아주 정말 대박 좋았습니다. 났어요. 예, 대박 또 많이 났어요.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주제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법리로 한번 잘 해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아 지방법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기